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여자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명 안 되지만, 뭐 제 유튜브 영상에 여자분이 몇 명 안 되지만 들었으면 좋겠어. 여자분들은 이제 남자분들보다 직장 생활을 일찍 하잖아요. 일찍 하기 때문에 돈을 빨리 모을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잘 살려야 돼요. 근데 이걸 못 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음, 여자분들 있잖아. 돈 벌 때 모아 놓으셔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앞으로 여자분들은 결혼 못하는 사람 많아질 거예요. 많아지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나이 먹어서가 문제죠. 이제 결혼 못하게 되었을 경우. 이제 돈을 모아야 결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자분들 직장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고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 그려봐야 돼요. 생각보다 여자분들 이 직장 세계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금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좀 어린 나이 때부터 돈을 일찍 벌고, 네, 돈 모으는 습관을 다져야 합니다. 물론 지금 사치 부리고 플렉스 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뭐 씨알도 안 먹히겠죠.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로. 물론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못하는 분들이 많아. 나 걱정돼요. 지금 걱정되는 게, 나이 먹어도 1월달 재산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나이 먹어서도 월세 사는 사람들. 마통 긁은 사람들. 사실 이런 분들 제일 걱정되는데, 여자분들 중에 이 케이스가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여기에 너무 아니네요.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다가온 미래가 너무 안 좋아요. 미래가 답 없는데 본인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지에 속하는 분들 좀 있죠. 다는 아니지만 좀 있죠. 조인간이. 사실 내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 돈 모아야 돼. 돈 진짜 모아야 돼. 어린 나이 때부터 박봉이나 모아야 돼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나 모르겠는데, 지금 나이가 먹었는데 결혼 못 했는데 돈 없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리고 자기 자산이 없는 사람도 많아. 자기 집이 아닌 사람들. 수도권이 굉장히 많아. 근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40대에서 어떻게 할 거야? 50대에서 어떻게 할 거야? 60대에서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이제 돈은 못 모은다. 이제 결혼 못 하는 거예요. 네. 결혼 끝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자들이 이거 굉장히 따질 겁니다. 이 여자의 직업도 따지겠지만, 이 사람의 씀씀이 사치심 많이 따질 거예요. 지금 20대들은. 20대들이 30대가 되면, 사실 지금 이 얘기를 들을 사람들 20대 분들, 20대 여자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여자분들 생각보다 많이 사치스러워요. 본인도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유형이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사치품을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거리감이 없고, 그리고 해외여행 같은 것도 좀 쉽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야. 그런 걸 쉽게 갈 만큼 여자분들 수익이 많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결혼할 수 있냐? 결혼 못 한다는 거야. 왜냐? 이제 마통론 때문에 이런 결혼문은 끝났어요. 네, 끝났어, 이제. 그래서 앞으로 남자분들은 여자의 댄데미를 볼 때 직업도 보겠지만 생활력 많이 따질 겁니다. 근데 생활력을 좀 따질 때 미달되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 지금의 여자분들, 젊은 여자분들은 곱게 자랐어요. 자기도 인정할지 모르겠고 굉장히 곱게 자랐고, 가사 노동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그냥 밥 차려준다거나,
인스턴트 먹는다거나 프라이팬도 다뤄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 우리 어머니 때는 다니고 우리 어머니 때는 일찍 시집 가니까 집에서 막 요리하는 거 배웠단 말이에요. 국 끓이고 뭐 빨래하는 거 다 배웠다. 엄마 밑에서. 그거 다 배우고 이제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적응했단 말입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때는 할머니한테 막 혼나가면 배웠어 이게. 김치도 못 담그면 집에 가서 맨날 내내 구워 받는다고. 국 같은 거 이런 거는 니도 해야 돼. 누가 도와준 사람 없으니까. 니가 밥 잘 차려야 식구들 밥 건강하게 먹고 일 나가고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요즘엔 그런 교육이 없잖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력 자체가 완전히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현실이에요, 현실. 예. 집도 지저분하고. 그런 분들은 내가 봤을 때 결혼은 좀 빡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따질 겁니다. 이게 단순히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혼자 생각해요. 돈도 없는데 결혼 못하면 어떻게 될까? 돈도 없는데 결혼 못하면 그 상태에서 나이 차분이 어떻게 될까요? 답 없습니다. 남자보다 더 솔직히 말하게 남자보다 더 답 없어.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생각보다 여자분들이 이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관가해요,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사회생활 일찍 하는 건 인정하지만 나이 먹어서까지 버티는 거는 사실 남자보다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려워. 보통 40 넘어가면 그 살아남는 게 별로 없어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 40 넘어 살아남으면 진급을 해야 되는데 사기업 같은 여자분들이 과장 이상 그 이상까지 가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사무직 같은 경우에도. 진급 못하면 회사에서 버티기 힘듭니다. 사기업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진급 못한 사람을 계속 남겨주지 않잖아요, 회사에서. 계속 때로 새로운 신입 뽑는 게 낫지. 그럼 40대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가진 직업으로 이 사회에서 버티기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 한 회사에서 20년 동안 근속하신 분도 있습니까? 본 적 있어? 남자도 그런 분 잘 없지만 여자분들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있을까 말까에 대기업도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이 상당수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수도권에.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다니까.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 젊은 여자분들이 수도권에 몰빵이 돼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아킬레스 건이 된다니까. 이 몰빵이 돼 있는 게. 수도권으로 다 가잖아. 뭐 서울이나 서울 인근 지역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이 왜 많이 갈까? 자, 이쪽이 왜 많이 가냐 하면 사무직 일자리가 많아서 그래요. 사무직과 서비스업 일자리 많아서.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왜냐, 이쪽 임금을 많이 받으면 모르겠는데 임금이 많지가 않아. 절대 많지 않습니다. 사무직 서비스업 한 사람한테 300 이상 주는데 많지 않아요. 300 못 넘을 겁니다. 왜 못 넘는지는 여러분 저기 사람인 같은데 검색해 보시면 얼마 주고 사람 뽑는지 나오거든요. 300 이하 없어. 300 위로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 일자리 하려고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자리는 돈을 많이 주고 쓰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나이가 차면 버티기 힘들다는 거죠.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 일은 40대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40 되기 전에. 버티기 힘들어서 언젠간 나와야 돼요.
언젠가는. 그리고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한 회사에서 15년, 20년 동안 하는 분들 잘 없어요. 2, 3년 하다가 관두고 또 다른 거 하고, 2, 3년 하다가 관두고 다른 거 하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장기 근속자가 별로 없어요. 어떤 서비스업 가더라도 서비스업은 남자나 여자나 근속이 짧습니다. 남자분들은 그런 거지. 그냥 잠깐 있다가 사회 경험 하니까 잠깐 있다가 딴 거 하러 이거 하면 현타 느껴가지고 다른 거 하죠. 아 이거 할 바에 차라리 배달이라는 게 낫겠다. 아니면 뭐 공장과 기술이나 배운 게 낫겠다 하면서 다른 거 한단 말이에요. 그게 4차 산업까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죠. 여자분들이 관가하는 것 중에 가장 하나가 뭐냐면 이 수도권은 수도권에 자치를 하잖아요. 자치를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이게. 내가 감히 얘기하지만, 이거 나중에 통계청에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자분들이 지금 지방에 서울 넘어간 사람들 저축을 아예 못하는 사람 더 할 겁니다. 엄청 많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지방에서 서울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전셋집을 살까요? 월세집을 살까요? 남자도 월세집 살고 있잖아. 전세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 집에서 전세 자금을 대줄 만큼 집안 환경이 넉넉한 분들 별로 없습니다. 자식이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자취하는데 전세 자금을 대준다는 건 집이 좀 산다는 거예요. 1억 이상의 돈을 대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대부분은 그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보증금도 겨우겨우 맞추니까 월세 살겠죠. 지금 수도권 월세 얼마입니까? 50m가 없죠. 50m 없습니다. 요즘에 좀 올라가지고 한 6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 역세권에 들어오면 70만원까지 가죠. 근데 이 월세만 드는 게 아니라 관리비도 들잖아. 관리비 한 10만원 넘게 들죠. 그러면 거의 달에 못해도 70만원 그냥 나가죠. 그냥 나가는데 거기다가 뭐 휴대폰도 스마트폰 좋은 거 써야 되고 그리고 뭐 버스 같은 거 타고 택시 같은 거 타면 돈 정말 많이 듭니다. 수도권에 택시 타면 2, 3만원 들죠. 만원 밑으로 안 나와요. 서울 같은 데 택시 한번 타버리면. 거기다 식비 같은 거 들고 이것저것 해보면 남는 게 없어. 사실 남는 게 없는 게 살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의미가 상당히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 탈출해야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냥 밑바지들 물붓기 아닌 거야 이거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봤을 때 그런 분들 많다니까. 서울 땅에 와가지고 계속 월세만 사는 거 월세만. 돈이 안 모이니까. 5년 뒤에도 월세, 10년 뒤에도 월세, 15년 뒤에도 월세. 그래서 아마 지금 나이만 찾지 돈 안 모여가지고 계속 월세만 전쟁하면 꽤 많을 거예요 이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 중에 결혼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냐 말이야. 그런 분들 중에 결혼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되냐 말이에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여자분들 이 부분을 좀 관가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서울에 살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서울에 살면서 이런 인프라 같은 거 안 누릴 것 같아? 안 누릴 것 같아요? 누리겠지. 뭐 커피 전문점이나 배달 음식 같은 거 먹겠죠. 남자 먹는 게 아니죠. 여자도 먹겠죠. 근데 지금 버는 돈으로 저거 충당하려고 하면 장난 아닐 겁니다. 돈을 못 모은다고 봐야 돼. 사실상 여자분들 중에 한 300 이상 버는 게 아니면 돈을 못 모아요. 새우. 근데 300 이상 버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에. 통계를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여자분들 중에 20, 30대 중에 새우 300 이상 벌 수 있는 사람 10% 내외일 거야 아마. 대다수는 한 200에서 250원짜리. 통계청에 나와 있는 중위소득 20대 중위소득이 235만원인가 그래요. 세금 때문에 210만원. 그리고 30대 여자분들의 중위소득이 한 260만원. 세금 때문에 한 230만원. 그 돈으로 월세 내고 이것저것 한다고 하면 정말 쥐어짜내지 않으면 돈을 못 모은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마통을 뚫어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마통 뚫은 사람도 좀 있을 거야. 지금 이 자취한 분들 중에 직장은 다니는데.
근데 그 지방 사람들 로망 있잖아요. 서울 남자 어떻게 돈 많은 남자가 어떻게 좀 잘 되면 시집 가면 되겠지 하는데, 근데 그거 아실 겁니다. 서울 남자들이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서울 남자들이 지방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챙겨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울 남자분들, 토박이분들 아시겠지만 서울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서울 물가 얼마나 비싸고 서울에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어린 나이 때부터 경험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호구 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지방보다 더 없어. 그분들 굉장히 영악해요. 서울 토박이분들. 길 가는 공기는 이제 토박이잖아. 저분 봐봐. 얼마나 영악해. 깍쟁이들. 깍쟁이라는 게, 난 맨 처음에 깍쟁이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그 깍쟁이가 뭐냐면, 서울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해보는 장사 살짝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희생하면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서울이 얼마나 돈 없으면 살기가 어려운 것인지를 어렸을 때 살면서 뼈저리 느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적인 마인드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 근데 내가 그걸 책임지겠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 책임지겠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우리 서울이 반만기 더 심해. 우리 서울 같은 데가 반만기 더 많을걸요, 아마? 아니, 서울 집값 비싸다는 거 알잖아요. 아는데 내가 돈 없으면 그거 다 내가 다 떠안져야 되는데, 뭐 서울 사람이면 다 돈 많을 것 같습니까? 돈 많을 것 같아요? 뭐 서울 살면 무조건 대기업 다니고 그거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뭐 서울 사람들 중소기업 안 다닐 것 같아. 다닙니다. 서울도 지금 평균 임금이 한 300만 원 내외예요. 직장인 평균 임금이. 그분들 돈 벌기 어렵다는 거 알잖아. 근데 돈 없는 여자랑 살림 차리겠다고. 지옥문이 펼쳐질 거 뻔히 보이는데 안 하겠죠. 그래서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40대가 되겠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가 40대가 된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40대가 되어서 월세 살고 수익은 크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K 막혀있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억측 같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에이 붕어 형 왜 자꾸 이렇게 뭔가 좀 안 좋게 얘기하십니까? 그건 그때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디어에서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 지금 미디어들은 여자분들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얘기하는 걸 좀 꺼려요. 그래서 정말 피해야 되고 살해야 되는 얘기를 안 해. 지금 이런 패턴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패턴대로. 왜냐하면 이게 일본이 먼저 겪었어요. 일본도 젊은 여자분들이 오사카나 이제 도쿄로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좋은 직장을 못 가져가지고 이제 나이만 차다가 눈 높은 마인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돈 많은 남자 어떻게 결혼하겠다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나이 차가지고 그렇게 40대가 가서 이제 일본이 이제 그 막히는 세대가 된 거예요. 이런 현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들이 이거 피하고 싶죠. 피하고 싶으려면 돈을 모아야 돼. 지금 해외여행 갈 때가 아니야. 여자분도 한번 생각해봐. 내가 40대까지 일한다고 했을 때 돈을 얼마나 내가 벌 수 있고, 내가 좀 쥐어짜내면 얼마까지 모을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을 때려봐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돈을 내가 사치분이 다 써버리면 나중에 가서 쪼들리겠죠. 이 부분을 좀 길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자분들은. 이 걱정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해준 사람 없죠? 주변에. 미디어에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죠?
없을 거야. 이거는 내가 뭐 여자분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어차피 여자분들 중에 결혼할 사람도 이제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억측 같은 얘기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충분히 저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단지 지금의 어떤 언론 미디어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정말 현실적인 얘기는 잘 안 해요. 정말 심하게 터지고 나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할 수 있으면 지금 돈을 벌어야 돼요. 결혼하려면 돈을 벌어야 돼.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라면. 옛날처럼 남자가 떠먹여주고 책임지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어떤 미디어 같은 허황된 것들 보면서 꿈만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꿈만 쫓았다가 어떻게 된다? 이 마케이노가 된다. 그럼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나라에서도 이거를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야. 근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퍼주진 않을 겁니다. 못 퍼져요, 우리나라가. 재정이 그렇게 탄탄한 나라가 아니라서. 한번 생각해봐. 뭐 마케이노 세대 돼가지고 나이 먹어서 우리 힘드니까 좀 지원 좀 해달라고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할까요? 어르신들도 지금 살기 어려가지고 미치겠는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최강인데 차라리 노인들을 도와주면 도와주지 이분들 도와주겠냐고. 우리나라는 나라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라에 뭔가 도움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 도움을 주더라도 우리나라는 정말 찔끔찔끔 도와주지 이렇게 막 도와주지 않습니다. 좀 기분 나쁜 얘기일 수 있는데 설령 이 사람도 도와줘도 나라에서 뭔가 이득이 나오는 게 없어요. 왜냐, 이분들이 노동 환경에서 막 그렇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국가의 국력을 상승시키는 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저 나이 때 가가지고 출산하기도 막무하고. 그렇다고 뭐 능력이 좋아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거나 그런 가능성도 없잖아. 그런데 나라에서 뭔가 퍼주겠다 그런 생각 바라시면 안 됩니다. 나라에 도움 받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어떻게든 앞가림 해하고 내 의식주는 누구의 도움 없이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여자분들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을 모아야 됩니다. 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나서 여행 가는 건 찬성이야. 가방 매는 건 찬성이야. 근데 돈도 안 모이는데 사는 건 문제가 많잖아. 근데 내가 요즘 보니까 모은 돈도 없는데 사치 부리는 사람들 좀 있어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걱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미리 대처해야 됩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 얘기를 기분 나쁘게 들을 게 아니라 상황을 대처하는 게 나중에 가서는 좋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자꾸 이런 명품 같은 거 있잖아요. 남들 하고 싶은 거 쫓을 게 아니라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난 나이 먹어서 저렇게 뭔가 나라에 돈이나 축내고 난 저렇게 안 살 거다. 나는 돈 모아서 좀 실속을 키워서 그런 것들을 남자한테 어필해서 난 결혼하고 살거나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